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부색은 신분증이 아니다. 몸무게는 인격이 아니다. 마른 몸은 도덕이 아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여드름, 붉은기, 모공, 각질, 흉터, 피지, 좁쌀, 염증.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 겪는 피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 트러블은 단순한 질환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종종 인격 문제처럼 읽힙니다. 세수를 안 하나? 관리를 안 하네. 피부가 왜 이렇게 더러워? 화장 좀 하고 다니지. 생활 습관이 엉망인가 보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피부 트러블은 더러움으로 오해받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여드름은 인격이 아니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다른 질환보다 훨씬 쉽게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안 좋구나.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사람들은 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요즘 뭐 잘못 먹었어? 잠을 안 잤어? 세안 제대로 해? 화장품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야?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쉽게 이런 메시지로 바뀝니다. 내 피부 상태는 내 생활 태도의 결과다. 내 얼굴에 드러난 문제는 네가 관리를 못했다는 증거다. 이것이 피부 트러블이 유난히 잔인한 이유입니다. 피부는 아픈데 사람들은 그것을 더러움으로 읽습니다. 피부는 예민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게으름으로 읽습니다. 피부는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관리 실패로 읽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모낭이 막히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피지선이 피지를 많이 만들고 죽은 피부세포와 피지가 모낭을 막고 여기에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과 염증 반응이 겹치면서 면포, 구진, 농포, 결절 같은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춘기 호르몬 변화, 가족력, 생리주기나 임신 같은 호르몬 변화, 일부 약물이나 화장품, 고혈당 지수 식단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드름은 단순히 막 얼굴을 안 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NHS는 여드름에 대한 대표적 오해 중 하나가 더러운 피부와 나쁜 위생 때문에 생긴다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여드름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반응의 대부분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며 세안을 하루 2번 이상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있다는 말은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드름이 있다는 말은 그냥 피부에서 염증과 피지, 호르몬과 유전, 스트레스와 환경이 얽혀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물론 세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안이 곧 인격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피부 트러블을 보면 가장 먼저 씻는 문제를 떠올릴까요? 그 이유는 피부가 눈에 보이는 표면이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묻으면 씻으면 됩니다. 손이 더러우면 씻으면 됩니다. 얼굴에 기름이 많아 보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덜 씻었구나. 하지만 피부 질환은 먼지와 다릅니다. 피부는 벽지가 아닙니다. 문지른다고 깨끗해지는 표면이 아닙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오히려 피부를 너무 세게 문지르고 너무 자주 씻고 알코올이나 강한 각질 제거제로 말려버리면 피부 장벽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여드름 피부를 관리할 때 부드럽게 씻고 하루 2번과 땀을 흘린 뒤 정도로 세안하며 스크럽이나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반대로 말합니다. 깨끗해져야 한다. 뽀득해야 한다. 피지를 없애야 한다. 모공을 지워야 한다. 흔적 없이 매끈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 관리는 돌봄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징벌이 됩니다.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혼내는 것입니다. 피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왜 또 났어? 왜 그렇게 지저분해? 내가 그렇게 발랐는데 왜 안 좋아져? 이 말들은 사실 타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피부를 신문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한국의 뷰티 문화, 흔히 말하는 K-뷰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 보습, 성분에 대한 관심, 피부 장벽, 꾸준한 관리에 대한 인식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문화가 때때로 피부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유리알 피부, 도자기 피부, 무결점 피부, 모공 없는 피부, 민낯 미인, 생얼도 완벽한 피부. 이 표현들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피부에는 원래 모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에는 결이 있습니다. 홍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흉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러블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와 필터와 조명은 이런 정상적인 피부의 흔적을 결점으로 만듭니다. 뷰티 업계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구 비즈니스는 완벽하고 모공 없고 여드름 없는 피부를 향한 압력에 대한 반발로 스킨 포지티비티 흐름이 생기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가 flawless, poreless, perfect 같은 표현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모공이 없다는 말은 정상적인 피부를 문제처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민낯 평가가 강합니다. 화장을 잘하면 가렸다고 말합니다. 화장을 안 하면 관리 안 한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좋으면 타고났다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피부가 안 좋으면 생활이 엉망인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민낯은 자연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시험지가 됩니다. 가리지 않아도 통과되는 얼굴인가? 조명 없이도 괜찮은 얼굴인가? 필터 없이도 봐줄 만한 얼굴인가? 이런 문화에서는 여드름 하나가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실패 표시처럼 느껴집니다. 피부 트러블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스트레스가 염증을 증가시키고 상처 회복을 늦추며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사람에게는 피지 분비 증가를 통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악순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피부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서 더 만지고, 더 가리고, 더 자극적인 제품을 씁니다. 피부는 더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또 쉽게 말합니다. 관리 좀 해. 피부과 가면 되잖아. 화장품 바꿔봐. 잠 좀 자. 그 말이 틀린 조언일 때도 있고 맞는 조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조언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은 낙인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드름은 피부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여드름이 외모 이상의 문제이며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삶의 질 저하, 고립감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드름은 흔한 질환이면서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살에서 16살 중학생 504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여드름 유병률은 78.9%였고 중등도 이상 여드름은 10.2%였습니다. 연구는 여드름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수록 정서적 사회적 손상과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며 객관적 중증도보다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심각도가 자기 이미지 손상과 더 관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피부 트러블의 고통은 트러블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민낯을 보여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댓글과 농담을 얼마나 들었는지, 자기 얼굴을 얼마나 자주 검열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피부 질환의 사회적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은 작은 염증이어도
사람의 삶에서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말은 줄여야 합니다. 피부 왜 그래? 세수 안 했어? 더러워 보여. 짜면 되잖아. 화장으로 좀 가려. 피부만 좋으면 괜찮을 텐데. 이 말들은 정보가 아니라 평가입니다. 걱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피부가 예민한가 보다. 아프거나 불편하면 진료받아도 좋아. 가리고 싶으면 가려도 되고 안 가려도 괜찮아. 피부 상태랑 내 가치는 상관없어. 필요하면 같이 병원 알아보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피부는 더러운 게 아니라 예민한 것이다. 내 얼굴은 실패한 얼굴이 아니다. 오늘 난 트러블이 있지만 트러블이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여드름은 인격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 이렇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더러움으로 오해받는 이유는 사회가 피부를 청결 관리 성실함의 증거처럼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호르몬입니다. 피부는 유전입니다. 피부는 스트레스입니다. 피부는 수면입니다. 피부는 약물입니다. 피부는 생리주기입니다. 피부는 질환입니다. 피부는 환경입니다. 피부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얼굴 위에 잠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더럽다. 관리 안 했다. 게으르다. 자기 관리 실패다. 이제 그 말을 멈춰야 합니다. 피부 트러블은 도덕 점수가 아닙니다. 모공은 결함이 아닙니다. 홍조는 수치가 아닙니다. 흉터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드름은 인격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피부색은 신분증이 아니다. 몸무게는 성적표가 아니다. 마름은 도덕이 아니다. 오늘은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깨끗한 피부가 깨끗한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트러블 있는 피부가 더러운 사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피부는 사람의 표면일 뿐입니다. 그 표면만 보고 사람의 삶과 인격을 판정하는 순간 우리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편견을 보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